우리의 뇌는 단 3밀리초 만에 위험을 감지합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보다도 빠른 시간이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선량하고 평범한 이웃이지만 때로는 친절한 미소 뒤에 위험한 본성을 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25년간 FBI에서 대정보, 특수기동대 SWAT 요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스파이, 범죄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이들을 신문해온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거짓과 기만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특별한 행동, 예를 들어 코를 만지거나 눈을 피하는 것 같은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거짓말을 100% 증명하는 단일 행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86년 폴 에크먼 박사의 연구 이래로 전문가들은 단 하나의 행동이 아닌 심리적 불편함이 신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주목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동요나 불편함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그 불편함이 어떤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단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조금은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젯밤에 어디에 계셨나요? 이 질문을 들은 당신이 대답을 고민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턱을 옆으로 슬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턱의 움직임은 나는 이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불편한 질문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를 턱관절에 힘을 주어 뇌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셈이죠. 또 다른 흔한 신호는 마른 침 삼키기입니다. 제가 어젯밤 어디 있었는지 정말 알고 싶군요 라고 재차 물었을 때 상대방이 눈에 띄게 꿀꺽하고 침을 삼킨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긴장하는 걸까요? 만약 제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아내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라고 편안하게 대답할 겁니다. 굳이 긴장할 이유가 없죠. 환기 행동 역시 중요한 단서입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어젯밤이라 하며 시간을 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그 문제가 반드시 끔찍한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운동하러 간다고 말하고 몰래 친구와 농구 경기를 보러 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편안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에 굳이 숨을 고르거나 환기를 해야 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무언가 처리해야 할 심리적 갈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러한 환기 행동은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성들은 종종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목 뒤를 만지며 그 질문에 답하자면요 와 같이 말하며 목 주변으로 공기가 통하게 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셔츠 깃을 잡아당기거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지만 발목에 양말을 고쳐 신는 행동을 보입니다. 왜 양말일까요? 우리의 피부 온도는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즉 뇌의 변형계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250분의 1초 만에 변합니다. 순식간에 발에 땀이 차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무의식적으로 양말을 당겨 공기를 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입은 우리 몸에서 감정의 지진계와도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입술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들의 입술은 얇아지거나 아예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입술을 꽉 다무는 이 행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혹은 대답을 하면서 입꼬리가 미세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떨리는 것 또한 심리적 압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 즉 턱의 움직임, 마른 침, 환기 행동, 입술의 변화는 그 자체로 거짓말의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으로 인해 상대방이 스트레스, 불안, 혹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사관의 역할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제가 애리조나의 한 주택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집주인 여성에게 아들을 찾고 있다고 말하며 그가 집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죠. 혹시 아드님이 이 집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순간 그녀는 즉시 손으로 목 아랫부분, 쇄골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가렸습니다. 이곳을 흉골상절은이라고 부르는데 여성들은 두려움, 불안, 걱정, 혹은 자신감이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 부분을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인 목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선생님들이 시험 준비가 덜 된 학생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것도 바로 이 신호 덕분일 때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좀 더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목 전체를 붙잡고 마사지하듯 주무르죠. 이러한 행동들은 문화나 인종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거짓말 탐지기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행동의 관찰자가 되어 질문과 그에 대한 반응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얼음 쏜 곳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범행 도구를 아는 사람은 범인과 담당 수사관 단 2명뿐이었죠. 저는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사회적 행동 이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리키, 당신은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했죠? 네, 안 죽였어요. 좋아요. 만약 당신이 그를 죽였다면 마체테를 썼을까요? 아니요. 그럼 총은요? 아니요. 손도끼는 어땠을까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얼음 쏜 곳을 썼을까요? 그 순간 리키의 눈꺼풀이 무겁게 아래로 내려오고 그의 턱이 가슴 쪽으로 푹 꺼졌습니다. 마체테, 총, 손도끼는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얼음 쏜 곳만이 그를 위협하는 단어였죠. 자신의 범행을 아는 유일한 단서 앞에서 그의 몸은 정직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리키, 이제 그만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턱을 당기고 눈을 감는 걸까요? 이것은 매우 심오한 질문입니다. 첫째, 턱을 당기는 것은 수치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가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인 목을 보호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눈을 감거나 가리는 행동은 뇌의 제5번 뇌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신경은 얼굴 부위를 관장하며 우리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맙서사하며 눈을 감싸쥐는 행동은 눈꺼풀의 신경을 압박하여 스스로를 안정시키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놀랍게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아이들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귀가 아닌 눈을 가린다고 합니다. 이는 이 행동이 학습된 것이 아니라 수십만 년 전부터 우리의 DNA에 각인된 매우 원시적인 생존 본능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은 인류의 오랜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거대한 고양이와 맹수들이었습니다. 위험한 소리가 들렸을 때 무작정 달리는 사람은 맹수의 추격 본능을 자극해 가장 먼저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동결 반응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몸이 순간적으로 굳는 것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을 보호하고 끔찍한 광경을 봤을 때 입을 가립니다. 왜 입을 가릴까요? 놀랍게도 이는 맹수에게 자신의 숨소리나 입김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진화시켜온 정교한 메커니즘이며 현대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이고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위험은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위험한 사람들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웃고 매력적이며 사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공간, 시간, 생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신체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처음에는 그저 당신에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항상 당신 곁에 있으려 하고 당신의 모든 스케줄에 동행하기를 고집하며 당신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다음은 공간에 대한 통제입니다. 술집에서 만난 어떤 남자가 당신에게 불쾌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자리를 뜨지 않고 팔로 당신의 주변 공간을 막아서며 숨막히게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포식자의 행동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면 어쩌지? 라고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의 신체와 정신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당신의 음료에 몰래 무언가를 타는 끔찍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은 지속적인 비난과 폄하를 통해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당신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와 같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한 피해 여성은 결혼 후 46년 동안 남편의 인간 씹는 장난감으로 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경제권을 통제했습니다. 생활비는 내가 다 관리할 테니 당신은 걱정 마 라는 달콤한 말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경제적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물과 가치관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직업군에서 더 높은 비율로 발견됩니다. 법조계, 법집행기관, 유료계, 그리고 심지어 성직자 사회에서도 말입니다. 왜일까요? 이 직업들은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법과 권위, 신뢰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법을 어기며 신성한 공간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회가 부여한 신뢰성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의 본 모습을 알아채기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직감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위험을 감지하는데 단 3m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개입하기도 전에 우리의 잠재의식은 주변 환경의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여 생존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직감의 정체입니다. 왠지 저 엘리베이터에 타면 안 될 것 같아, 이 차에 오르면 위험할 것 같아 와 같은 느낌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정교한 생존 경보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희생양이 될 사회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포식자들은 당신의 그런 망설임과 착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한 여성이 14살 때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하교길에 공원을 가로질러 나오는데 차 한 대가 아주 느린 속도로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남자 한 명이 혼자 타고 있었고 뚫어져라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로 자라도록 교육받은 그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뛰면 저 아저씨가 나를 나쁜 애로 생각할 거야. 괜히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지막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 한다면 바보처럼 보이는 게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녀는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59%가 위험한 직감을 느끼고도 즉각 행동하는 것을 미루고 66%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한 후에야 대응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는 건 무례한 거야 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타인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회는 우리의 이런 본능을 억누르도록 가르쳐왔습니다. 이제 그 억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목이 조여오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속이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은 당신의 몸이 도망쳐야 할지도 모르니 음식 소화를 멈춰라 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다미주 신경 이론으로 설명되는 과학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장 훌륭한 보호자입니다. 당신의 안전은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주변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당신의 몸이 보내는 반응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직감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도구입니다. 그 힘을 믿고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뇌는 단 3m초 만에 위험을 감지합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보다도 빠른 시간이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선량하고 평범한 이웃이지만 때로는 친절한 미소 뒤에 위험한 본성을 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25년간 FBI에서 대정보 특수기동대 SWAT 요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스파이, 범죄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이들을 신문해온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거짓과 기만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특별한 행동, 예를 들어 코를 만지거나 눈을 피하는 것 같은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거짓말을 100% 증명하는 단일 행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86년 폴 에크먼 박사의 연구 이래로 전문가들은 단 하나의 행동이 아닌 심리적 불편함이 신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주목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동요나 불편함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그 불편함이 어떤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단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조금은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젯밤에 어디에 계셨나요? 이 질문을 들은 당신이 대답을 고민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턱을 옆으로 슬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턱의 움직임은 나는 이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불편한 질문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를 턱관절에 힘을 주어 뇌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셈이죠. 또 다른 흔한 신호는 마른 침 삼키기입니다. 제가 어젯밤 어디 있었는지 정말 알고 싶군요. 라고 재차 물었을 때 상대방이 눈에 띄게 꿀꺽하고 침을 삼킨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긴장하는 걸까요? 만약 제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아내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라고 편안하게 대답할 겁니다. 굳이 긴장할 이유가 없죠. 환기 행동 역시 중요한 단서입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어젯밤이라 하며 시간을 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그 문제가 반드시 끔찍한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운동하러 간다고 말하고 몰래 친구와 농구 경기를 보러 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편안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에 굳이 숨을 고르거나 환기를 해야 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무언가 처리해야 할 심리적 갈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러한 환기 행동은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성들은 종종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목 뒤를 만지며 그 질문에 답하자면요 와 같이 말하며 목 주변으로 공기가 통하게 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셔츠 깃을 잡아당기거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지만 발목에 양말을 고쳐 신는 행동을 보입니다. 왜 양말일까요? 우리의 피부 온도는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즉 뇌의 변연계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250분의 1초 만에 변합니다. 순식간에 발에 땀이 차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무의식적으로 양말을 당겨 공기를 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입은 우리 몸에서 감정의 지진계와도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입술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들의 입술은 얇아지거나 아예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입술을 꽉 다무는 이 행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혹은 대답을 하면서 입꼬리가 미세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떨리는 것 또한 심리적 압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 즉 턱의 움직임, 마른 침, 환기 행동, 입술의 변화는 그 자체로 거짓말의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으로 인해 상대방이 스트레스, 불안 혹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사관의 역할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제가 애리조나의 한 주택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집주인 여성에게 아들을 찾고 있다고 말하며 그가 집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죠. 혹시 아드님이 이 집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순간 그녀는 즉시 손으로 목 아랫부분, 쇄골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가렸습니다. 이곳을 흉골상절은이라고 부르는데 여성들은 두려움, 불안,
걱정, 혹은 자신감이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 부분을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인 목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선생님들이 시험 준비가 덜 된 학생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것도 바로 이 신호 덕분일 때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좀 더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목 전체를 붙잡고 마사지하듯 주무르죠. 이러한 행동들은 문화나 인종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거짓말 탐지기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행동의 관찰자가 되어 질문과 그에 대한 반응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얼음송곳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범행 도구를 아는 사람은 범인과 담당 수사관 단 2명뿐이었죠. 저는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사회적 행동 이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리키, 당신은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했죠? 네, 안 죽였어요. 좋아요. 만약 당신이 그를 죽였다면 마체테를 썼을까요? 아니요. 그럼 총은요? 아니요. 손도끼는 어땠을까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얼음송곳을 썼을까요? 그 순간 리키의 눈꺼풀이 무겁게 아래로 내려오고 그의 턱이 가슴 쪽으로 푹 꺼졌습니다. 마체테, 총, 손도끼는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얼음송곳만이 그를 위협하는 단어였죠. 자신의 범행을 아는 유일한 단서 앞에서 그의 몸은 정직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리키, 이제 그만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턱을 당기고 눈을 감는 걸까요? 이것은 매우 심오한 질문입니다. 첫째, 턱을 당기는 것은 수치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가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인 목을 보호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눈을 감거나 가리는 행동은 뇌의 제5번 뇌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신경은 얼굴 부위를 관장하며 우리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맙서사하며 눈을 감싸쥐는 행동은 눈꺼풀의 신경을 압박하여 스스로를 안정시키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놀랍게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아이들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귀가 아닌 눈을 가린다고 합니다. 이는 이 행동이 학습된 것이 아니라 수십만 년 전부터 우리의 DNA에 각인된 매우 원시적인 생존 본능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은 인류의 오랜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거대한 고양이와 맹수들이었습니다. 위험한 소리가 들렸을 때 무작정 달리는 사람은 맹수의 추격 본능을 자극해 가장 먼저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동결 반응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몸이 순간적으로 굳는 것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을 보호하고 끔찍한 광경을 봤을 때 입을 가립니다. 왜 입을 가릴까요? 놀랍게도 이는 맹수에게 자신의 숨소리나 입김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진화시켜온 정교한 메커니즘이며 현대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이고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위험은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위험한 사람들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웃고 매력적이며 사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공간, 시간, 생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신체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처음에는 그저 당신에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항상 당신 곁에 있으려 하고 당신의 모든 스케줄에 동행하기를 고집하며 당신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다음은 공간에 대한 통제입니다. 술집에서 만난 어떤 남자가 당신에게 불쾌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자리를 뜨지 않고 팔로 당신의 주변 공간을 막아서며 숨막히게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포식자의 행동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면 어쩌지? 라고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의 신체와 정신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당신의 음료에 몰래 무언가를 타는 끔찍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은 지속적인 비난과 폄하를 통해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당신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와 같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한 피해 여성은 결혼 후 46년 동안 남편의 인간 씹는 장난감으로 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경제권을 통제했습니다. 생활비는 내가 다 관리할 테니 당신은 걱정 마 라는 달콤한 말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경제적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물과 가치관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직업군에서 더 높은 비율로 발견됩니다. 법조계, 법집행기관, 유료계, 그리고 심지어 성직자 사회에서도 말입니다. 왜일까요? 이 직업들은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법과 권위, 신뢰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법을 어기며 신성한 공간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회가 부여한 신뢰성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의 본 모습을 알아채기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직감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위험을 감지하는데 단 3m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개입하기도 전에 우리의 잠재의식은 주변 환경의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여 생존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직감의 정체입니다. 왠지 저 엘리베이터에 타면 안 될 것 같아, 이 차에 오르면 위험할 것 같아 와 같은 느낌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정교한 생존 경보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희생양이 될 사회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포식자들은 당신의 그런 망설임과 착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한 여성이 14살 때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하교길에 공원을 가로질러 나오는데 차 한 대가 아주 느린 속도로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남자 한 명이 혼자 타고 있었고 뚫어져라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로 자라도록 교육받은 그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뛰면 저 아저씨가 나를 나쁜 애로 생각할 거야. 괜히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지막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 한다면 바보처럼 보이는 게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녀는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59%가 위험한 직감을 느끼고도 즉각 행동하는 것을 미루고 66%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한 후에야 대응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는 건 무례한 거야 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타인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회는 우리의 이런 본능을 억누르도록 가르쳐왔습니다. 이제 그 억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목이 조여오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속이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은 당신의 몸이 도망쳐야 할지도 모르니 음식 소화를 멈춰라 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다미주 신경 이론으로 설명되는 과학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장 훌륭한 보호자입니다. 당신의 안전은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주변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당신의 몸이 보내는 반응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직감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도구입니다. 그 힘을 믿고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뇌는 단 3m초 만에 위험을 감지합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보다도 빠른 시간이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선량하고 평범한 이웃이지만 때로는 친절한 미소 뒤에 위험한 본성을 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25년간 FBI에서 대정보 특수기동대 SWAT 요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스파이, 범죄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이들을 신문해온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거짓과 기만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특별한 행동, 예를 들어 코를 만지거나 눈을 피하는 것 같은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거짓말을 100% 증명하는 단일 행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86년 폴 에크먼 박사의 연구 이래로 전문가들은 단 하나의 행동이 아닌 심리적 불편함이 신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주목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동요나 불편함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그 불편함이 어떤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단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조금은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젯밤에 어디에 계셨나요? 이 질문을 들은 당신이 대답을 고민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턱을 옆으로 슬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턱의 움직임은 나는 이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불편한 질문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를 턱관절에 힘을 주어 뇌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셈이죠. 또 다른 흔한 신호는 마른 침 삼키기입니다. 제가 어젯밤 어디 있었는지 정말 알고 싶군요. 라고 재차 물었을 때 상대방이 눈에 띄게 꿀꺽하고 침을 삼킨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긴장하는 걸까요? 만약 제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아내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라고 편안하게 대답할 겁니다. 굳이 긴장할 이유가 없죠. 환기 행동 역시 중요한 단서입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어젯밤이라 하며 시간을 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그 문제가 반드시 끔찍한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운동하러 간다고 말하고 몰래 친구와 농구 경기를 보러 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편안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에 굳이 숨을 고르거나 환기를 해야 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무언가 처리해야 할 심리적 갈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러한 환기 행동은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성들은 종종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목 뒤를 만지며 그 질문에 답하자면요 와 같이 말하며 목 주변으로 공기가 통하게 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셔츠 깃을 잡아당기거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지만 발목에 양말을 고쳐 신는 행동을 보입니다. 양말일까요? 우리의 피부 온도는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즉 뇌의 변연계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250분의 1초 만에 변합니다. 순식간에 발에 땀이 차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무의식적으로 양말을 당겨 공기를 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입은 우리 몸에서 감정의 지진계와도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입술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들의 입술은 얇아지거나 아예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입술을 꽉 다무는 이 행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혹은 대답을 하면서 입꼬리가 미세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떨리는 것 또한 심리적 압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 즉 턱의 움직임, 마른 침, 환기 행동, 입술의 변화는 그 자체로 거짓말의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으로 인해 상대방이 스트레스, 불안, 혹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사관의 역할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제가 애리조나의 한 주택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집주인 여성에게 아들을 찾고 있다고 말하며 그가 집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죠. 혹시 아드님이 이 집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순간 그녀는 즉시 손으로 목 아랫부분, 쇄골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가렸습니다. 이곳을 흉골상절은이라고 부르는데 여성들은 두려움, 불안, 걱정, 혹은 자신감이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 부분을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인 목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선생님들이 시험 준비가 덜 된 학생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것도 바로 이 신호 덕분일 때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좀 더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목 전체를 붙잡고 마사지하듯 주무르죠. 이러한 행동들은 문화나 인종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거짓말 탐지기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행동의 관찰자가 되어 질문과 그에 대한 반응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얼음 쏜 곳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범행 도구를 아는 사람은 범인과 담당 수사관 단 2명뿐이었죠. 저는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사회적 행동 이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리키, 당신은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했죠? 네, 안 죽였어요. 좋아요. 만약 당신이 그를 죽였다면 마체테를 썼을까요? 아니요.
그럼 총은요? 아니요. 손도끼는 어땠을까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얼음 쏜 곳을 썼을까요? 그 순간 리키의 눈꺼풀이 무겁게 아래로 내려오고 그의 턱이 가슴 쪽으로 푹 꺼졌습니다. 마체테, 총, 손도끼는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얼음 쏜 곳만이 그를 위협하는 단어였죠. 자신의 범행을 아는 유일한 단서 앞에서 그의 몸은 정직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리키, 이제 그만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의 위협을 느끼면 턱을 당기고 눈을 감는 걸까요? 이것은 매우 심오한 질문입니다. 첫째, 턱을 당기는 것은 수치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가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인 목을 보호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눈을 감거나 가리는 행동은 뇌의 제5번 뇌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신경은 얼굴 부위를 관장하며 우리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맙서사하며 눈을 감싸쥐는 행동은 눈꺼풀의 신경을 압박하여 스스로를 안정시키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놀랍게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아이들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귀가 아닌 눈을 가린다고 합니다. 이는 이 행동이 학습된 것이 아니라 수십만 년 전부터 우리의 DNA에 각인된 매우 원시적인 생존 본능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은 인류의 오랜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거대한 고양이와 맹수들이었습니다. 위험한 소리가 들렸을 때 무작정 달리는 사람은 맹수의 추격 본능을 자극해 가장 먼저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동결 반응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몸이 순간적으로 굳는 것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을 보호하고 끔찍한 광경을 봤을 때 입을 가립니다. 왜 입을 가릴까요? 놀랍게도 이는 맹수에게 자신의 숨소리나 입김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진화시켜온 정교한 메커니즘이며 현대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이고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위험은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위험한 사람들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웃고 매력적이며 사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공간, 시간, 생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신체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처음에는 그저 당신에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항상 당신 곁에 있으려 하고 당신의 모든 스케줄에 동행하기를 고집하며 당신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다음은 공간에 대한 통제입니다. 술집에서 만난 어떤 남자가 당신에게 불쾌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자리를 뜨지 않고 팔로 당신의 주변 공간을 막아서며 숨막히게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포식자의 행동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면 어쩌지? 라고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의 신체와 정신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당신의 음료에 몰래 무언가를 타는 끔찍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은 지속적인 비난과 폄하를 통해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당신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와 같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한 피해 여성은 결혼 후 46년 동안 남편의 인간 씹는 장난감으로 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경제권을 통제했습니다. 생활비는 내가 다 관리할 테니 당신은 걱정 마 라는 달콤한 말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경제적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물과 가치관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직업군에서 더 높은 비율로 발견됩니다. 법조계, 법집행기관, 의료계, 그리고 심지어 성직자 사회에서도 말입니다. 왜일까요? 이 직업들은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법과 권위, 신뢰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법을 어기며 신성한 공간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회가 부여한 신뢰성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의 본 모습을 알아채기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직감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위험을 감지하는데 단 3m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개입하기도 전에 우리의 잠재의식은 주변 환경의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여 생존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직감의 정체입니다. 왠지 저 엘리베이터에 타면 안 될 것 같아, 이 차에 오르면 위험할 것 같아 와 같은 느낌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정교한 생존 경보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희생양이 될 사회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포식자들은 당신의 그런 망설임과 착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한 여성이 14살 때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하교길에 공원을 가로질러 나오는데 차 한 대가 아주 느린 속도로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남자 한 명이 혼자 타고 있었고 뚫어져라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로 자라도록 교육받은 그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뛰면 저 아저씨가 나를 나쁜 애로 생각할 거야. 괜히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지막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 한다면 바보처럼 보이는 게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녀는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59%가 위험한 직감을 느끼고도 즉각 행동하는 것을 미루고 66%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한 후에야 대응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는 건 무례한 거야 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타인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회는 우리의 이런 본능을 억누르도록 가르쳐왔습니다. 이제 그 억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목이 조여오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속이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은 당신의 몸이 도망쳐야 할지도 모르니 음식 소화를 멈춰라 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다미주 신경 이론으로 설명되는 과학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장 훌륭한 보호자입니다. 당신의 안전은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주변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당신의 몸이 보내는 반응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직감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도구입니다. 그 힘을 믿고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뇌는 단 3m초 만에 위험을 감지합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보다도 빠른 시간이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선량하고 평범한 이웃이지만 때로는 친절한 미소 뒤에 위험한 본성을 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25년간 FBI에서 대정보, 특수기동대 SWAT 요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스파이, 범죄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이들을 신문해온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거짓과 기만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특별한 행동, 예를 들어 코를 만지거나 눈을 피하는 것 같은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거짓말을 100% 증명하는 단일 행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86년 폴 에크먼 박사의 연구 이래로 전문가들은 단 하나의 행동이 아닌 심리적 불편함이 신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주목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동요나 불편함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그 불편함이 어떤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단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조금은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젯밤에 어디에 계셨나요? 이 질문을 들은 당신이 대답을 고민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턱을 옆으로 슬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턱의 움직임은 나는 이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불편한 질문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를 턱관절에 힘을 주어 뇌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셈이죠. 또 다른 흔한 신호는 마른 침 삼키기입니다. 제가 어젯밤 어디 있었는지 정말 알고 싶군요 라고 재차 물었을 때 상대방이 눈에 띄게 꿀꺽하고 침을 삼킨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긴장하는 걸까요? 만약 제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아내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라고 편안하게 대답할 겁니다. 굳이 긴장할 이유가 없죠. 환기 행동 역시 중요한 단서입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어젯밤이라 하며 시간을 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그 문제가 반드시 끔찍한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운동하러 간다고 말하고 몰래 친구와 농구 경기를 보러 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편안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에 굳이 숨을 고르거나 환기를 해야 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무언가 처리해야 할 심리적 갈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러한 환기 행동은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성들은 종종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목 뒤를 만지며 그 질문에 답하자면요 와 같이 말하며 목 주변으로 공기가 통하게 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셔츠 깃을 잡아당기거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지만 발목에 양말을 고쳐 신는 행동을 보입니다. 왜 양말일까요? 우리의 피부 온도는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즉 뇌의 변형계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250분의 1초 만에 변합니다. 순식간에 발에 땀이 차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무의식적으로 양말을 당겨
공기를 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입은 우리 몸에서 감정의 지진계와도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입술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